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교육 현장에 친일 잔재 청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지난 2월 역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한 데 이어 4월 한 달 동안 도내 학교의 상징물과 교과, 친일 관련 성물 등에 남아있는 일제시대 잔재 문화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이 같은 청산 작업을 기획했다며 두발이나 복장 검사, 훈화 문화 등 전반적인 일제시대 학생 생활 규정도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 관련 추모 사업을 자문하는 시민위원회 명칭이 최근 정해졌습니다. 그 용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논란 속 위령이라는 단어가 선택된 데 대해 기독교 단체가 반발하자 여수시가 시의회 제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의회가 여순 사건 추모 사업을 자문하는 시민위원회 명칭을 결정한 건 지난달 27일. 기독교계가 거부감을 갖고 있는 위령이라는 용어를 놓고 의원들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전 시민을 아우를 수 있도록 추모 명칭을 선택하자는 입장과 조례나 다른 지역 위원회 명칭과의 통일성을 기하자는 주장이 맞선 겁니다. 그러면 어렵게 만들었던 그 합의에 만약에 이게 위령 시민추진위원회로 갔으면은 갈 경우에 또 이게 약간의 분열의 조짐에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으셨는가요? 기우입니다. 하지만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위령을 선택하자마자 교계가 곧바로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기독교 단체들은 입장문을 통해 큰 틀에서는 여순 관련 사업에 함께 하겠다면서도 위령의 이름을 단 행사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토론을 하면서 절충이 가능한 것들도 있고 그러나 전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고 양보가 불가능한 단어라는 거예요. 여수시는 전 시민적 연대라는 외연에 흠집이 날 수 있다고 보고 시의회 명칭에 대한 제의 요구에 나섰습니다. 특히나 이제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이렇게 지역에서 갈등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거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시의회가 제의 절차를 통해 명칭을 다시 바꾸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원회 명칭을 놓고도 이번 제의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도 시의원들의 입장은 여전히 분분한 상황이어서 논란의 향방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고흥군이 가업을 잇는 청년에 대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고흥군은 부모의 대를 이어 가업을 이끌고 있는 지역 청년 가운데 농업인 4명, 어업인 8명, 소상공인 1명 등 모두 13명을 선정해 각종 농업 기자재와 시설물 설치, 홍보 물품 제작비 등을 지원합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가업을 잇고자 하는 청년 5명을 선정한 바 있으며 보다 많은 지역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2차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오는 9월 개최되는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를 유치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9월 25일부터 3일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혁신적 포용국가의 구현이라는 주제로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를 유치했습니다. 균형발전 박람회는 중앙부처와 17개 시도를 포함해 공공기관, 기업, 대학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가의 균형발전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발전 성공 사례를 공유 소통하는 장으로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정책 박람회입니다. 지난주 식목일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도 다양한 식수 행사가 열렸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예년보다 나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역 특성에 맞는 나무 심기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산림자원 확대와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숲속의 전남 사업. 5년차를 맡고 있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에서도 매년 1,000만 그루의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신청과 공모 등을 통해 각 시군에 지원비가 배분되고 이에 맞춰 지자체별로 나무 심기가 이루어지면서 늘어난 나무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도와 22개 시군의 숲속의 전남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전국 최초로 나무 심기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자체들 역시 수백억 원의 비용을 투입해 나무 심기에 나서고 있고 1,400여 헥타르의 면적에 다양한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특성상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식재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동백 등 경관수는 물론 다양한 경제수들이 털을 잡고 있지만 대기 오염원을 빨아들이고 가둘 수 있는 나무들을 확대해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뭇잎이 넓고 또 잎 표면에 털이 이렇게 많이 나 있는 수종들은 먼지기 때문에 그 먼지를 흡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화렵수, 또 화렵수보다는 상록을 우리 지방에서 찾아서 심는다면은 지속적인 관리와 적절한 부지 선택도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심 숲이 완충지역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대기오염 물질이 1차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좀 덜 줄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좀 도심숲을 조성해주고 또 해당 나무들을 심었으면 또 개발을 앞두고 있는 택지의 경우 양질의 토양을 공급해 적절한 생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막무가내식 나무 심기로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는 오류를 사전에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나무 숫자 늘리기보다 지역의 나무 심기가 환경 보호와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정책적 고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남 지역 지난 1분기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남 지역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92건, 사망자 수는 65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4.3%와 8.7% 감소했으며 특히 노인 사망자 수는 38명으로 8명, 17.4% 줄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 지역이란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속 카메라와 회전 교차로 확대 설치, 도심 지역 제한 속도 줄이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산 고흥 생김 수확량이 12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고흥 앞바다의 수온이 김 생산에 적합했고 갯병 등 병에도 발생하지 않아 풍작을 이룬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도하면 발포항. 자, 입판 바로 시작할게요. 고흥 김 양식어민들이 채취한 생김 위판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채취에 들어간 고흥산 생김 수확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입니다. 고흥 지역 230여 김 양식어민들이 해상 양식장 만여 헥타르 면적에서 수확한 2019년산 생김은 모두 12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생산 목표량 6만 톤을 2배가량 상회한 겁니다. 위판액도 2년 연속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보다 작황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공군 수협 위판고가 970억 정도 되는데 아마 공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00억은 무난하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 고흥김이 풍작을 이룰 수 있었던 데는 해상 양식장 일대의 수온이 김 생육에 적합한 8에서 10도를 유지했고 영양염류도 풍부했던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갯병 등 병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 생산량 증가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갯병이라는 거는 그 김 구물에 김이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탈락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올해 고흥 같은 경우는 갯병이 제가 느끼기는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풍작이 되었거든요. 전국 김밥용 김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고흥산 생김. 2019년산 고흥 생김 채취는 이달 중순쯤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지역 여행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여행 만족도를 수렴하는 관광 개선 시책이 도입됩니다. 여수시와 고흥군은 전라남도와 함께 광주, 전남 이외 거주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받아 하루 5만 원 이내 숙박비와 각종 프로그램 참가비를 지원하는 지역에서 한 달 여행하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당국은 참가자들로부터 여행 기간 중 작성한 여행 소감과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지역 관광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개선점을 보완하는 데 활용한다는 예정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이 5월에서 10월로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인데요.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 신뢰와 안전에 대한 본질적인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용기 기자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회사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개통이 연기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2일 케이블카 철제 밧줄 제작사인 스위스 바짜사의 기술진이 입국해 이음 작업 사전 점검을 하던 중에 중심 밧줄에서 미세한 풀림 현상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운행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케이블카 기계 제작 설치 업체인 프랑스 포마사와 협의를 통해 개통을 늦추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메인 로프를 다시 발주하여 시공할 경우 제작과 운송, 시설 및 시운전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시공사인 새천년 종합건설은 기업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탑승객들의 안전을 우선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의 해명에도 목포 케이블카 사업은 그동안 공사 과정의 투명성과 폐쇄적 운용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임시로 가설된 화물 운반용 삭도 지지대가 무너져 이달 19일로 개통이 연기됐는가 하면 국제 계약 관례를 무시한 외국 기술진의 무단 입국 지연에 따른 5월 3일 개통 연기, 그리고 공사 안전 관련 일부 의혹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공사나 목포시는 단 한 차례도 공개 설명이나 추진 일정 등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공사의 해명 기자회견, 김종식 목포시장의 사과 성명도 있었지만 시공사의 폐쇄적인 사업 추진 등이 맞물리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등량만 강진만권 4개군이 연안보존 개발 사업을 공동 추진합니다. 강진, 장흥, 보성, 고흥 군수가 참여하고 있는 등량만 강진만권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기회를 갖고 사회 기반 시설 등을 포함한 산업, 관광, 유통 분야 등에서 다양한 전략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 간 연계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등량만 강진만권 협의회는 이를 위해 4개 군 대표 축제 개최 시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동 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는 한편 대규모 국가사업 공동 유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에너지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에너지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연계 상용화 연구개발 R&D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건조함도 차츰 해소될 텐데요. 비는 오늘 낮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도와 남부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밤에는 서울과 강원도에서도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 지역인 강원 산지는 4월에 드물게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 사이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이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곳은 제주도와 남해안으로 이들 지역은 최고 80mm가량의 비가 강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제법 굵게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하늘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15도 안팎에 머물겠는데요. 내일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지면서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도 비가 오면서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재민 분들의 건강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였습니다.